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비업자의 의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주 출제합니다. 경비업자의 의무는요.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해서는 안 돼요. 그죠? 종범할 때 이렇게 나오죠. 허가받은 경비 업무만 해야지 그 외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범위를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되죠. 이제 그런 경우는 허가 취소 사유가 됐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자,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 업무가 위법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급이라는 게 이제 시설주가 경비업자에게 의뢰하는 걸 도급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의뢰받은 경비 업무가 위법 부당하다. 이제 그러면 경비업자는 이걸 거부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경비 대행업자가 특수 경비업자로부터 이제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해서 특수 경비 업무를 중단하게 되면 이제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대행시켜야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이게 통보받은 경우에 7일 이내가 아니고요. 즉시 인수해야 돼요. 즉시. 지금 대행업자, 특수경비업자는 이게 대행업자를 이렇게 세워둬야 되는데, 이게 대행업자가 이렇게 즉시 인수해야 되는 것이지 7일 이내가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 7일, 30일 나왔는데 이렇게 즉시, 지체 없이 이런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3번 문장 잘 보셔야 되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조문 한번 보시면요. 이 경비업의 의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경비업자는 경비 대상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이 관리권의 범위네. 그러니까 이제 관리권의 범위 벗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간섭하면 안 되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경비업법에 이제 규정이 있어요. 성실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죠. 공통적으로.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자는 위법 부당할 때 거부해야 된다. 방금 이제 의무죠. 거부할 수 있다가 아니라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육성을 해치면 안 되겠고. 임직원, 경비업자 임직원이거나 이었던 자, 과거에 다른 범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성실 의무도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비밀 누설 의무가 규정이 돼 있죠.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에 경비업 종사하지 안 된다. 방금 나왔고, 그다음에 집단 민원 현장에 이제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이제 경비 지도사를 선임해야 돼요. 집단 민원 현장이에요. 이제 국가 중요시설이 아니라. 자, 그리고 지도 감독은 뭘로 정해? 행정안전부령 이런 걸 이제 또 내죠. 대통령이 아니라 경비원을 지도 감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7항을 보면 요게 이제 특수경비업이잖아요. 이게 특수경비 업무,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한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개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이제 국가 중요시설에 중단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 동의?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서 다른 특수경비업자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돼요. 지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 중단했다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 대행업자에게 통보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통보를 받은 즉시, 방금 즉시 7일 이내가 아니라 이럴 때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특수경비업자는 이제 경비 장비의 제조, 설비, 판매 이제 이 부분도 뒤에서 이제 나와요. 대통령령을 봐야 되는데 이러한 정하는 경무 외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건 할 수 있죠. 이게 대통령이 정하는 걸 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뒤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부산지방경찰청 산하에 경비업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다가 경남 지역의 영업구역으로 확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사무소를 부산에서 경남 창원으로 이전하려고 할 때 이제 그러면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논점인데요. 일단 주사무소니까 처음에 부산이잖아요. 이게 부산지방경찰청에 이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서 경남으로 옮길 때 그러면 이전되기 전인 부산지방경찰청에 신고를 하지 이전 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경남지방경찰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신규 허가가 아니고요. 이전 신고를 하면 돼요. 신규 허가가 아니고 이전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모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사무소 출장소가 변경이 됐다. 이제 그러면 30일 이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허가증 원본도 첨부를 해서 왜냐하면 사무소가 허가증 원본이 필요해 있잖아요. 그러면 주사무소 관할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경찰청 해당 지방경찰 소속 경찰서에 제출하니까 부산지방경찰청 또 이제 거기에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서는 지체 없이 또 보내줘야 되죠. 이게 지체 없이도 앞에서 출제가 됐으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비업법상 명시된 거 아닌 것을 우리 봤어요. 담합 금지 의무는 없어요. 그 앞에서 보면 경비 대행업자를 지정을 의무인데 특수경비업자가 있었죠.
그리고 도급 의뢰받은 위법 부당한 의무 거부 의무가 있었죠. 예, 비밀 누설 금지가 있었죠. 성실 의무가 있었죠.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담합 금지 의무는 경비업법에는 없어요. 경비업법에는 없죠. 뭐 부당경리 금지법이랄지 이제 공정거래법이랄지 요게는 있겠는데 경비업법에는 없습니다. 예,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경비업법상 이제 공통된 의무인데 앞에서 성실 의무 있었죠. 위법 부당한 의뢰 거부 이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비밀 인가취득이랄지 경비 업무 외 영업 금지는 이 특수경비업이에요. 특수경비업 업무. 그러니까 이건 공통된 의무가 아니죠. 그리고 대응체제라는 것은 기계경비에 필요한 거예요. 기계경비 업에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럼 공통된 의무가 아닌 거죠. 답은 1번인데 밑에 이제 그 정리가 돼 있어요. 의무를 비교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공통된 의무 앞에서 이제 봤는데 이제 자유 침해하지 말아야 있고 여기 성실 의무가 있죠. 성실 의무와 부당거래 거래 의무. 그다음에 권익 침해 금지. 비밀 준수 의무는 있어요. 비밀 준수 의무. 이거는 이제 비밀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타 업종 종사 금지. 집단 민원 현장에 이제 경비조사 선정. 이거는 이제 공통된 의무죠. 근데 방금 보던 이제 기계경비 업무는 이제 대응 체계를 갖고 와야 돼요. 이건 뭐냐면 감지기, 그 다음에 이제 송신기, 수신기 이런 걸 설치를 하죠. 그 다음에 이 기계는요 5호 경보가 생겨나요. 5호 경보. 그리고 손해배상액 고지 의무가 있죠. 이제 고지 의무예요. 손해배상액을 이제 고지를 해주는 거고요. 관련 서류 작성 비치 이제 이런 것들이 기계경비업이에요. 그다음에 특수경비업에서 이제 잘 나오죠. 특수경비업에 방금 보면 업무 개시 전이에요. 개시 후가 아니라 개시 전. 비밀 취급 인가 취득이죠. 아까 비밀 엄수 의무가 아니라 이제 비밀 취급 인가를 취득해야 되는 거라서 특수경비업에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행업자도 지정하는 거. 이제 이거는 이제 특수경비업자에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도급인 의무인데 도급인은 무허가업자에게 도급하지 말아야. 이게 중요한데 20명 이상 배치 시에 직접 고용하면 안 돼요. 부당관여 금지가 있고요. 아무튼 이 비밀 의무와 관련된 것도 그 몇 시험 출제해. 그러니까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이제 경비업자의 의무가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봤네요.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해서 안 돼도 그렇죠. 시설주 권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시설주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경비업을 하면 안 돼요. 경비업체에서 퇴직한 자도 원칙적으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그렇죠. 비밀 누설 금지는 퇴직 후에도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경비업 외의 어떤 영업도 해서는 안 된다. 어떤이 틀렸는데 이제 왜냐면 특수 경비업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특수 경비업은 예외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 경비업의 경우에는 밑에 나왔지만 제조, 설비, 판매, 네트워크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정리가 돼야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그럼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자 의무 계속 이어져.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봐요.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특수경비 업무 개시 신고를 하는 데에는 국가 중요시설에 특수경비 업무 수행을 중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주의 동의 없이 아니죠.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업자에게 대행할자를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네요. 실제 동의에 부여되고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신고해야 된다. 의무예요. 신고는 의무고 그리고 시설주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대행업자를 지정할 의무는 특수경비업의 자의 의무죠. 모든 경비업자가 아니고요.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고 더욱 의뢰받았을 때 위법 부담을 거부해야 된다. 그렇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경비업자가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업을 건전한 육성. 경비업의 목적이 건전한 육성이었잖아요. 거기 해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 특수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첫 업무 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비밀집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업무 개시 신고를 한 후가 아니라 하기 전에 비밀집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비밀집 인가는 특수경비업의 이제 의무로서 이제 인정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잘 정리가 돼야 되겠죠. 답은 1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인데 이제 다음 중 경비업자 경비 업무 수행 범위를 물어봅니다. 시설주의 관리 범위는 이게 답이죠. 이 경비업법상 관련 범위가 아니라 이 시설주의 관리 범위예요. 왜냐하면 도급받은 거니까
보통 가시거리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경비업자는 소유자, 관리자, 이게 시설주라고 하거든요. 건물주 등 관리권은 범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네요. 예,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가로 안에 이제 내용 문제인데, 이제 경비업자는 선임된 경비 지도사가 있어요. 공석이 생겼어요. 결혼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으로 이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새로 충원해야 돼요. 언제까지? 15일 이내. 15일 이내에 경비 지도사를 새로 채용해야 됩니다.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 이 경보기가 있어요. 수신한 때 늦어도 25분. 25분 안에 도착해야 돼요. 15, 그 다음에 25. 이렇게 이제 2번이 답이 되겠는데요. 그죠? 경비시설을 언제까지? 15일 이내에 새로 충원해야 된다. 그리고 기계경비업. 기계경비는 출동을 빨리 해야 되죠. 25분 안에 출동해야 된다. 25분. 다음 문제 가실까요? 이 경비업법상 이제 기계경비 업무, 그러니까 시설, 호송,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기계경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기계경비 업무 자본금 보유 기준 1억 원이죠, 그죠? 특수경비업은 3억 원인데 나머지는 다 1억 원이죠. 시설, 호송, 그리고 신변보호, 기계경비는 1억 원입니다. 맞습니다.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기계경비 업무 경비 인력 기준은 전자통신 기술자가 있어야 하는데 5명이 포함되죠, 그죠? 총에서 10명 맞습니다, 여기 10명. 시설 경비와 그리고 특수경비에는 경비원 20명, 경비 지도사는 다 1명이죠. 맞습니다. 이제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은 경보를 수신한 때 경보를 수신한 때로부터 늦어도 25분, 앞에서 봤죠? 25분 안에. 경비 지도사는 15일 안에 채용했고 25분 맞습니다. 5경보 경우 5경보가 발생한 경비 대상 시설 및 5경보에 대한 조치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해. 1년간. 그래서 5경보와 관련된 거 1년간. 숫자를 물어보는 건데, 기계경비에 있어서 5경보와 관련된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재발할 우려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거 같은 1년간 보관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여기 조문이 나왔죠. 1년간 보관한다. 경비법 시행령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조문을 잘 보셔야 되죠. 다음 문제 보시죠. 기계경비 업무의 의무가 아닌 것은 물어봐요. 5경보 방지 의무가 있죠. 기계경비는 이제 관련 서류 비치해야 되고요. 대응 체계 갖춰야 되는데 이게 답이에요. 이게 비밀 취급인가 특수경비업입니다. 특수경비업. 특수경비업자의 경우에 이때 이제 비밀 취급인가를 취득해야 돼. 비밀 엄수 의무는 이제 공통된 의무고,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되죠. 업무 개시 전에. 특수경비업의 특수 비밀, 비밀 취급 인가, 특수경비업.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경비업법상 기계경비 문제로 올라갑니다. 틀린 것은 기계경비 업무란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된 기기에 의해서 감지 송시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외가 중요하죠. 경비 대상 내가 아니고요. 외의 장소에 설치를 해요. 이게 이제 수신기를 설치하는 거죠. 감지기와 송수인기를 보내면 송신한 정보를 수신을 해가지고 도난 화재를 방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계경비업자는 5경보에 대해서 경비대상 시설 5경보에 대한 조치 결과 서류를 1년간, 그렇죠. 1년간. 아무튼 5경보와 관련된 서류를 1년간 보관한다. 맞습니다. 기계경비업자는 경비 계약을 체결할 때는 5경보를 막기 위해서 계약 상대방에게 사용 요령, 그다음에 이제 운영 체계 이런 걸 설명 의무가 있어요. 맞습니다.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경보를 수신하면 언제까지요? 25분이었죠. 15분이 아니라 25분 이내에 도착하라. 그리고 서류는 1년간 보관하라. 5경보와 관련된 거. 그리고 기기 사용 요령하고 운영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게 이제 기계경비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정리된 걸 한번 봐보면요. 이렇게 기계경비업자에 대해서는 정리된 것들이 좀 있죠. 일단 이건 이제 개념이죠. 좀 전에 봤던 경비상 외의 장소에서 수신해가지고 하는 거고, 경비 인력은 이렇게 5명을 포함한 1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교육장이 있어야 되겠고, 교육장도 어땠어요? 기준 경비 인력 이상의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필요해요. 특히 이제 앞에서 계산법 있어요. 출장 소비와 출동 차량 2대 이상, 최소 2대 이상. 그리고 감지장치, 송지장치, 수신장치, 관제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는 제복도 필요했죠. 장구 기준 인력 수분 이상
이상. 특히 이제 제복이 필요 없었던 것이 신변보호였잖아요. 자, 관제 시설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 신고서를 이렇게 제출을 해야 돼요. 30일. 그리고 폐업, 휴업할 때 7일이었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비교되는 게 30일 이내 신고하라. 신고. 지방경찰청 등에게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런 거죠. 자,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25분 이내에 도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설명 의무.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기계 경비업자의 의무, 그 다음에 이제 기계 경비 지도사 의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여기 25분 이내에 도착하라. 그리고 이제 이 오경보 등을 서면으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서면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손해배상액을 고지합니다. 이게 고지를 하도록 하고, 관계 서류를 이게 비치를 해야 되죠. 관계 서류 비치를 합니다. 그럼 서류 기간은 언제? 1년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 지도사는 뭐 이제 지도 감독하는 내용이고, 순회 점검 의무가 있겠죠.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경찰기관 소방기관이에요. 소방기관에 연락하는 거. 집단 민원 현장에 지도 감독하는 거. 기계경비 지도사는 이제 오경보와 이제 이러한 기기 운영 감독 이런 부분들 담당하겠죠. 아무튼 이 표 기계경비와 관련된 거 아주 중요합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비업 법령상 기계경비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아니야. 경비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상대방 요청이 없는 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없다. 아니죠. 요게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서면으로. 틀렸죠. 경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오경보를 막기 위해서 계약 상대방의 기기 사용 요령, 운영 체계에 관해서 구도 아니었죠. 이게 서면으로 설명해 줘야 돼요. 업무 원활한 운영 개선을 위해서 경비 대상 시설의 명칭, 소재지, 계약 기간에 관한 서류를 주사무소에 비치하고 출장소에 비치할 의무가 없다? 아니에요. 출장소도 비치해줘야 돼요. 자, 경보 수신 이제 받았다. 현장 도착 일시, 그다음에 조치 결과 서류를 1년간 이게 답이죠. 1년간 수신한 거, 오경보와 관련된 거 이런 거, 이제 일시 조치 결과 이런 부분들 다 1년간 보관하도록.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역시 이제 기계경비 업무 아까 표로 설명했던 부분들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옳지 않은 건 뭐냐? 기계경비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일반 경비원에 해당한다. 그렇죠.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이 있잖아요. 일반 경비원은 뭐야? 시설 경비, 호선 경비, 그리고 신변보호, 특수 경비. 이게 기계경비까지죠. 기계경비는 일반 경비원이에요. 다만 경비 지도사는 기계경비 지도사 이렇게 가잖아요.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의 경보를 수신하면 몇 분? 25분 안에 도착하라. 맞죠? 기계경비업자는 경보 수신, 그러니까 현장 도착 일시, 조치 결과, 수신해가지고 출동을 했죠. 현장 도착했죠. 조치했죠. 이런 거 1년간 보관하죠. 기계경비업자의 직무는 기계 업무를 위한 기계장치 운용, 감독, 오경보 이런 걸 집중 감독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계경비지도사예요.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표를 한번 보면 이렇게 기계경비 지도사의 직무가 있어요. 다시 보시면 경비원은 지도 감독 교육 담당하겠죠. 그 다음에 순회 점검도 담당하죠. 그 다음에 보면 이 경찰기관이나 소방기관의 연락방법, 집단 민원 현장의 지도 감독, 그 밖에 대통령 정하는 거 합니다. 기계경비는 기계장치 운영, 응용, 그 다음에 오경보양 관리 이렇게 하니까 이 기계경비 지도사의 직무, 일반 경비 지도사의 직무까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내용 보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이제 기계경비 업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했어요. 경보를 수신했다.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되고 대응책을 갖춰야 된다. 그렇죠? 기계경비는 대응책이 있어야 돼요. 수신했으면 빨리 출동을 현장 조치를 하고요. 기계경비업자는 경비 계약에 체결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기기 사용 요령, 운영 체계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도 아니죠, 이게. 서면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기계경비업자는 경보 수신, 현장 도착 일시, 수신했다, 현장 도착했다, 조치했다. 이런 거를 1년간 보관하죠. 기계경비업자는 계약 체결할 때 오경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작동 관리해야 된다. 맞죠? 아무튼 이 설명 의무는 구두는 안 되고 서면으로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전자문서는 돼요. 전자문서. 이게 전자서면이죠. 구두가 아니죠. 전자문서는 되는데 이제 구두로 이렇게 하면 잘못된 문장이 됩니다.
자, 경비업 법령상 기계경비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이게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계경비업자는 경비원의 업무 중 고의 과실로 경비 대상에 손해가 발생할 걸 방지하지 못하는데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출장별로 다 갖춰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이건 뭐냐면 손해배상액에 관한 것을 고지를 하면 되는 것이지 출장서별로 다 갖춰놓을 필요는 없어요.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이제 알려만 주면 되는 거지 계속 비치하려면 없습니다. 그럼 기계경비업자는 5경보 발생한 경우에 조치 결과를 서류를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가 아니죠. 1년간이라고 되어 있죠. 1년간. 그래서 틀렸죠. 기계경비업자는 경비원의 업무 수행 중 고의 과실로 손해가 생겼다. 손해배상 범위 서면으로 해야 되겠죠. 서면 등으로 알려줘야 된다. 그렇죠. 교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장서별로 둘 필요는 없죠. 맞고요. 기계경비업자는 5경보 발생 원인과 그러니까 송신기기의 유지, 관리 방법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는 돼요. 그런데 구두로는 안 되죠. 저는 상대 원할 때만 돼요. 계약상도 교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계경비업 허가와 관련된 기준은 기술 자격증 5명을 포함한 10명. 이것도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기역, 니은 이렇게 틀렸죠? 기역, 니은. 2번이 답이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 해설. 미안. 됐어? 해설부터 보시면요. 자, 경비업 시행령, 기계경비업자와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경비업자는 이게 서류를 갖춰둬야 하죠. 이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경비 대상 시설의 명소기, 그러니까 명칭, 이게 소재지, 기간. 그 다음에 일단 출장, 이렇게 일단 출장. 뭐냐면 일시, 일자, 자, 명단, 출동 차량 대수, 장소. 그 다음에 일시, 일시. 그러니까 일수, 수신한 것, 일시, 일수. 그 다음에 시오. 오경보인 경우에 이제 대상 시설과 오경보에 대한 조치 결과, 명속이 일단 출장, 일수오시오. 이 내용들을 이런 서류를 갖춰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손해배상에 관한 이런 내용까지 갖출 필요는 없죠. 그런 내용을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1년간 보관한다는 거 나오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방금 반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 이 경비업 법령상 기계경비업자의 오경보 방지와 설명서 교부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게 명소기 있죠.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관제 시설과 관련된 내용. 미안. 다시. 정신이 없네. 다시. 자, 경비업 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에게 오경보 방지를 위해서 교부해야 되는 게 있어요. 틀린 건데, 이 경비 대상 시설의 명칭 소유, 이게 답이에요. 이거는 비치 의무만 있어요. 비치 의무만 있고, 요거는 출장소별로, 그러니까 설명서까지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기계경비 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랄지, 그다음에 이제 오경보와 관련된 거라지, 기계경비 기기와 관련된 종류랄지,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출장소별로 비치하는 거하고 설명하고 좀 다른데, 밑에 시행령을 보시면 이렇게 오경보 방지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이게 교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관제 시설과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이건 있어요. 근데 경비 대상 시설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신에 대한 조치, 그리고 이제 여기 오경보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걸 다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 대상 시설에 어떤 수신한 건데, 경비 대상 시설의 명칭, 이건 없죠. 그러니까 유의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한 비치해야 되는 거, 이런 차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이제 출장소별로 갖추어야 될 서류, 출장소별, 이거는 이제 갖추어야 될 서류잖아요. 그럼 경비 대상 시설의 명칭, 소재, 이제 계약 기간, 이게 명소기, 이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출장소별로 갖추어는 둬야 돼요. 설명 없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 출장도 있었죠. 일단 출장도 있었고요. 가입국의 주민번호, 이건 없죠. 이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일시, 일수. 현장 도착 일시. 그러니까 수신해갖고 현장 도착해서 조치했다. 수신해서 현장 출동을 해가지고 조치한 거. 이러한 부분들 출장소별로 결과를 갖춰줘야 됩니다. 명속이 일단 출장, 일수, 오경보에 있어서 조치와 이제 오경보 내용, 일수 오시오. 여기 이제 있잖아요. 그럼 여기 다시 정리되어 있는데 명속이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일시, 일자, 배치 일자, 일단, 출장.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일시, 수신, 일수. 오경보인 경우에 시설, 경비대상 시설과 오경보에 대한 조치 결과, 일수 오시오. 명속 일단 출장, 일수 오시오. 이제 이걸 이제 출장소별로 갖춰주는 서류입니다. 이거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출장별로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방금 내용이었죠. 이제 이거 있었죠. 이게 명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신 현장 도착 일시. 근데 이건 없죠. 이제 가입자 신문기록 이런 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일단 출장 있죠. 그죠? 오경보인 경우에 이제 이게 있었죠. 오시오. 오시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수 오시오인데 이게 발신이 아니라 수신이죠. 수신. 일수. 일지와 수신해가지고 현장 도착 조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범위, 이거는 이제 고지할 내용이지, 이게 손해배상 문제는 비치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명소기, 그 다음에 일단 출장, 그 다음에 일수, 오시오, 이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하는 것은 세 개죠. 세 개. 밑에 해설 한번 보시면 여기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요. 기계경비업자를 서류를 갖추어야 된다. 출장소별로. 명칭, 소재지, 기간, 명소기, 경비대상 대상 시설이에요. 기계경비 지도사의 명단이에요. 이제 일자, 명단, 그 다음에 출동 차량, 장소, 그 다음에 경보에 대한 일시와 수신이죠. 발신이 아니라 일수. 오경보의 경우에 시설과 오경보에 대한 조치. 일수 오시오. 이런 부분들을 서류를 비치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자의 도급인 의무입니다. 옳은 건 뭐냐?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에 해당하는 한 시설주의 관리권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죠. 관리권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고,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자가 부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다. 아니죠. 위법 부당할 때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중단을 할 때 미리 통보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경비대응자를 통보를 해야 돼. 지정을 해서. 누구든지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 인력을 20명이에요. 20명 이상 배치할 때 이렇게 도급해야 된다. 스스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요게 이제 규정이 되는 거예요. 해설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요게 누구든지 집단 민원 현장에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 경비 인력을 직접 고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고용하지 마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라. 시설주 등은 집단 민원 현장의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수행하는 피고용 경우 그러냐. 이렇게 3개월도 기억하셔야 돼. 20명하고 3개월. 이런 부분 잘 봐야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 법령상 특수경비업의 내용으로 이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비밀집이 인가는 첫 업무 개시 신고 후 신고 전에 해야 되죠. 신고 전. 아무튼 업무 개시 신고 전에 이렇게 인가를 받아야지 업무 개시 신고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지방경찰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허가 비밀 취급 인가 지방경찰청 맞고요. 그 다음에 비밀 취급 인가 신청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라는 건 직접 국정원장의 보안 직접이 아니고요.
경찰청장을 거쳐. 그러니까 지방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바로 국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을 통해서 국정원에다가 이제 요청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 걸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 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 우리 봤었는데 이 국가보안 목표시설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이죠.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국가 중요 시설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고요. 보안 업무 시설과 관련된 것은 국가정보원장이 이렇게 이제 정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 특수경비, 비밀 취급 인가는 어떤 경우만 특수경비업자만 해요. 이것도 아셔야 되고, 신고하기 전에 하라는 거, 업무 개시 신고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이 하는 거고, 근데 경찰청장을 거쳐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보안 측정을 국정원에다가. 그러니까 정보기관이잖아요. 자, 그리고 보안 목표 시설은 국정원장이 이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 이제 아시면 되겠네요.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